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제 이 시각 우리 연휴 사이에 진행됐었던 미국과 이란의 불편한 기류, 그리고 유럽에서 방위비 증액의 움직임, 이 가운데 방산, 드론 혹은 전쟁 관련한 움직임이 시장 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밤사이 그 관련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란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뉴욕장이 지정학적 불안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유가가 또다시 뛰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인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했던 미국의 움직임 하나씩 살펴보시죠. 내일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또 내일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감이 짙었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나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0.3%,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약간 바운스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이 전면전 가능성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평화위원회 연설을 가졌는데 이란과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언급을 하면서도 만약에 이란이 핵 협상에 응하지 않고 합의에 실패한다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열흘 안에 그 결과를 전 세계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에 실패한다면 전면 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빅스 지수가 간밤 장중한 때에 7% 가까이 급등하면서 향후 변동성 확대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고요.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나란히 2%씩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브렌트유를 기준으로는 70달러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지금 원자재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 유가 70달러 선 돌파 여부를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70달러를 넘기는 순간 본격적인 전쟁 프라이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WTI도 그 레벨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의 개선세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전주 대비 하락했고요. 또 시장에서 예상됐던 22만 명도 유의미하게 밑돌았습니다.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동결 명분을 강화시켜주는 데이터들, 오늘 밤에 발표되게 될 12월 PCE 물가지수가 예상대로 나오는가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중요했던 뉴스를 하나 꼽아보자면 블루아울 캐피털의 펀드 환매 중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블루아울 캐피탈, 어떤 회사인가? 은행들을 대신해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준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들어본 것 같은데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작년 12월에 오라클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면서 오라클의 주가 급락을 촉발했던 바로 그 회사가 블루아울입니다. 이번에 산하 리테일 사모펀드인 OBDC2의 투자자 환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인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최근에 환매 요구액이 급증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계 펀드에 대한 대출 자산을 강제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매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매각된 포트폴리오에는 AI에 취약한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대출 비중도 역시 13% 포함이 되어 있었다 보니까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는 대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우리의 기억 속을 자극하는 그 한 가지 메모리가 있죠. 2007년 8월이었습니다. BNP 파리바가 유동성 고갈로 인해서 세계 펀드에서 환매를 동결시켰던 히스토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진입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블루아웃 캐피탈은 사모 대출이기 때문에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랑 1대1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환매 요구액이 급증할 때 이렇게 동결시킴으로써 자금 회수를 막아버리는 패턴은 과거에 위기가 발현했을 때 나타났던 전조 증상과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자극하는 대목이었고요. 블루아웃 캐피탈의 주가는 6% 급락, 피어 종목들인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블랙스톤, 아폴로 글로벌 등의 종목들이 5%대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소식이 시장 전체의 센티먼트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될지는 지속 주시를 해봐야겠죠. 종목들의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픈 AI가 아마존의 AI 칩 채택 비중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그 밖에 시총 상위주들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억눌렸습니다.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던 가운데에서 애플이 이 약간의 이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1.4%대의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밖에는 메모리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은 엇갈렸습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HBM4의 가격을 20에서 30%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쉬어가는 패턴이었고요. 샌디스크의 경우에는 어제 나왔던 웨스턴 디지털의 자산 매각 악재를 떨치고 오늘 3.5%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으로는 월마트가 있었습니다. 실적 좋았고요. 자사주 매입을 확대, 또 배당 인상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만 연간 이익 전망치가 미스가 났죠. 관세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을 받는 실적이었고요. 1.4%의 주가 약세, 그리고 이쪽에 디어가 환하게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데 건설 부문의 수주 잔고가 50% 급증했다. 그리고 AI 도입의 효과 역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12% 가까운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밖에 급락했던 쪽은 이쪽에 항공주들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이 있겠습니다. 유가가 급등할 때 대표적으로 마진이 가장 악화될 수밖에 없는 쪽이다 보니까 타격이 있었다라는 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아마존 뉴스를 볼 텐데요. 이제 월마트를 제치고 매출을 기준으로 전 세계 1등이 됐다. 이런 뉴스가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2025 회계년도 아마존의 매출이 7,169억 달러로 잡혔습니다. 월마트가 그동안 10년 동안 매출 1위를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7,132억 달러에 그치면서 아마존이 드디어 추월을 했습니다. 1994년이었죠.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지 한 30여 년 만에 이런 레코드를 세우게 된 겁니다. 사실 양사는 지금 소비자 커머스라고 하는 분야를 두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마트는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서 지금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마존의 경우에는 월마트에게 없는 클라우드 컴퓨팅, AWS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과연 아마존이 계속해서 1등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그 1등 지위 유지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드러켄밀러라든지 빌 에크먼과 같은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아마존에 대한 지분을 매입 확대했다라는 소식들 이번 13F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됐죠. 지금 M7 종목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 10%에서 많게는 20%대 급락한 가운데 지금이 기회라면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 이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한 가지 힌트를 줬더라고요. 이번에 아마존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생성형 AI의 대표 수혜주라고 타이틀을 달면서 크게 두 가지 촉매제에 주목을 했는데요. AWS의 성장과 자본 지출 수익률 개선, AWS는 견조한 수요를 기반으로 최대 30%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고요. 에이전틱 커머스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건데 4분기에 이 AI 쇼핑 도우미인 루퍼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기간으로 매출액이 140bp 성장하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있다라는 점, 특히나 대규모 투자가 장기화되거나 만약에 기대 요인인 AWS의 성장세가 생각보다 저조하다면 주가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2027년 예상되는 EPS를 기준으로 포워드 PER 19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태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피어 종목 대비 40% 저렴한 수준이라는 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00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미국장 랩업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전략 세워보시죠. 어제 국내장은 안도랠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명절 연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리 큰 일은 없었다라는 평가 속에서 어제 국내장 양지수 모두 다 강하게 올랐죠. 자, 젠순왕 CEO AI 투자 아직 시작 단계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13F 보고서에서 기술주 신규 매수의 움직임, 그리고 CPI도 예상을 하회했었고요. 엔비디아와 메타의 GPU, CPU 대규모 계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국내 내부적으로도요. 한국의 명절 전후로 공격적인 베팅을 좀 망설였던 자금들, 대기 자금들이 유입됐고요. 정부의 코스닥 부양 의지, 부실기업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들,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 트럼프의 조선업 재건 전략 발표, 이러한 이슈가 내부적인 힘까지 모아주면서 어제 양지수가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변수가 없었다는 안도감, 기업 실적의 상향 조정 움직임에 힘입어서 개장과 동시에 급등 출발을 했고요. 결국에는 5,600을 넘어섰습니다. 3% 이상의 상승세, 끝까지 상승 탄력이 유지됐다라는 점 긍정적이었죠. 반도체도 견고했고 요즘에는 반도체보다 더 강한 증권주의 시세, 그리고 산업재까지 함께 따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던 하루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어제 외국인이 1조의 매수를 보였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5% 상승으로 어제 1160선에서 거래를 마쳤죠. 코스닥 ETF에 대한 기대 요소, 엄청난 자금 유입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1위권부터 30위권 내에서 다수의 종목이 급등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앞단에 쓴 건 에코프로 14% 급등이었고요. 알테오젠도 7% 넘게 올라줬죠. 에코프로 BM, 그리고 삼천당제약 대단합니다. 이제 60만 원을 넘어서서 64만 원 바라보는 상황으로 어제 강력한 수급과 개별 모멘텀까지 더해갔었죠. 그 뒤로도 케어젠, 리노공업, 코오롱 티슈딘 등의 종목들 강했습니다만 어제 코스닥 시총 상단에서는 상대 강대가 더 좋았던 쪽이 2차전지, 바이오 쪽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00여 개 종목이 올랐고요. 거래대금도 코스닥 내에서 14조에 달하는 움직임. 어제 시장은 참 강했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좀 볼까요? 뛰는 반도체 위에 나는 증권주. 요즘 증권 굉장히 좋죠. 좋은 실적을 내놨었고 이토록 거래대금 매매가 활발합니다. 거기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요. 자, 상상인 증권 상한가, 동전주였다 지폐주된 SK증권 어제 정말 틈도 주지 않고 상한가로 꽉 채워 마감이 됐고요.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이 모조리 다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반도체는 엔비디아 GTC나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를 앞둔 기대감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4 모멘텀이 작용되면서, 그리고 메모리사들의 증설 이슈가 소부장을 자극하면서 나름 견조한 흐름이었고요. 그 위에 더 좋은 시세를 낸 건 증권주. 그리고 해운주도 어제 강했죠.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해운 지원, 그리고 BDI를 중심으로 일부 해운 운임지수가 반등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불편한 미국과의 움직임에서 해운 운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죠. 여기에 태양광, 어제 이 시간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로서 마지막 분위기 파악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태양광 이슈가 계속해서 페로브스카이트 키워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또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화솔루션, 유니티
유니테스트,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한 종목들, 선익 시스템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최근 10거래일간에 100% 넘게 올라오는 굉장히 강한 기염을 토해내고 있죠. 제약바이오는 앞서 보신 대로 코스닥 수급 유입과 개별 모멘텀 이슈 속에 광동제약,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케어젠 등이 강했고요. 원전, MLCC도 좋았습니다. 요즘 MLCC, 어제 이 시간에 기판의 키워드로 삼성전기를 말씀드렸는데 무라타의 이제 MLCC 가격 인상 가능성이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언급이 되면서 삼성전기와 사마콘덴서 등이 MLCC 쪽에서 강력한 반등을 줬습니다. 삼성전기 15% 급등을 시현했네요. 그리고 마스가 청사진이 공개되면서 또 3월에 있을 캐나다 잠수함 우리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강했어요. 한동안 어디 애십니까? 어디 대십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쪽 얘기 많이 드렸는데 어제 혹은 최근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디 한십니까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어제 상한가였죠. 하나솔루션 역시 상한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기도 했었고요. 요즘에 개별주로는 한온시스템도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아진 실적 혹은 그 외 개별 사업적 모멘텀 등이 강하게 영향을 주면서요. 어제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18%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네요. 한씨들의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하나솔루션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10일 동안 114% 올랐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의견을 냈는데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6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과속 방지턱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시장은 스페이스X를 기반한 태양광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페로브스카이트의 모멘텀까지 반영을 해서 강력하게 단기적인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것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듈 ASP 상승이 확인돼야 되고 차입금 감축 계획에 자산을 어떻게 팔아서 그걸 채울 것인지 구체화되는 계획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전지 양산에 대해서 좀 계획이 구체화돼야 된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명확히 언급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네요. 왜냐하면 지금 한화솔루션의 주가가 10일 동안 100% 넘게 올라가면서 정말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달갑죠. 반가운 흐름이긴 한데 이것이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과거에 굉장히 강력했던 주가 움직임 7만 원 그 이상까지 가기에는 조금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 요소로 추세가 몰려 더 갈 여지도 있겠으나 증권가에서 일부 이렇게 약간의 조심을 해보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자, 신흥 강자 한씨 한화솔루션 얘기 짚어봤고요. 그러면 증권사도 한국투자의 의견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배당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시기다라는 보고서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배당주가 시장 대비 더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요즘이다라는 점. 올해부터 배당소득세 인하가 시작되기 때문에 2월과 3월 배당 기준일이 있는 기업들을 체크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2월이 배당 기준일인 기업들 그리고 3월이 배당 기준일인 기업들 내에서 배당소득세 인하 기업 리스트를 이렇게 한국투자에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넣어봤으니까요. 배당의 키워드에 관심이 있다던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죠. 시장의 변수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겠죠. 악재와 호재는 사실 종이 한 장의 느낌이긴 합니다. 어떤 때는 과한 기대가 실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크게 우려했던 것이 안도감으로 안도 랠리로 이어지기도 하죠. 지금 그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시장의 변수들 짚어보시죠.
단기적인 과열, 언제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을 빌미로 매물 출회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미국에서는 월마트의 신중한 가이던스, AI 진영의 일부 선별적인 강세로 인한 변동성,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이것이 국내까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는 계속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노이즈도 언제든 등장할 수 있겠죠. 특히나 관세요. 연준의 의사록에서도 관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언급이 됐었던 만큼 관세에 대한 압박이 우리를 또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언제든 기억해 봐야 될 겁니다.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우리 금융시장을 타격할지 여부도요. 저희와 같이 호흡하시고요. AI 노이즈 변동, 샘 얼트먼이 중국의 AI 발전 속도가 놀랍도록 빠르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AI 수익화 논란 혹은 중국발 AI 추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노이즈, 이런 것들이 언제든 재부각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겠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불편합니다. 연휴 사이에서도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 이야기 속속 나왔었고요. 어제도 전달드렸던 내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공군이 이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었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화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약간 다독이는 움직임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의미 있는 합의를 해라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데요. 이 불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장될지 여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과 이란은 꽤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과거 서로를 큰 사탄 혹은 악의 축,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었죠. 1979년 이란 혁명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은 단교했고요. 이때 당시에 이란이 미국 대사관을 450여일 가까이 점거하면서 미국은 이란 트라우마가 생겨났습니다. 1983년도에는 헤즈볼라가 미국 해병대 사령부를 공격해서 미군이 많이 사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은 핵을 포기하라라며 이란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었고요. 핵 포기,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도 했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동의 안전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핵 프로그램 합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게 미국의 주장이고요. 이란 측에서는 그동안 미국에 저항하면서 내부적으로 경제가 곪아갔었죠. 그래서 반정부 시위도 엄청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규모 유혈 진압이 지난해도 강력하게 있었고요. 핵시설이 복구되는 정황이 최근에 포착이 됐어요. 작년에 미국이 핵시설을 타격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복구되는 움직임, 그것을 요새화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미국은 더욱더 강경하게 지금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나온 보도는 살벌하죠. CNN에서는 미국의 군, 이르면 주말 내 이란을 타격할 준비가 끝나 있다. 악시오스는 무력 충돌이 곧 일어날 가능성이 90%이고 전면전이 전망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실수하면 상상 못할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화가 진행 중인데 10일 이내로 핵 포기를 해야 될 것이다라며 무서운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키워드에서 우리가 기억할 내용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금이나 국채라던가 미국의 국채, 채권 쪽이겠죠. 그리고 유가, 가스, 해운, 방위산업주, 또 이 과정 속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는 점. 미국이 중동을 신경 쓰다가 우크라이나 지원 여력 등이 감소해서 종전, 휴전, 재건 이런 키워드가 나오기도 했었죠. 거기까지는 조금 너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안전자산과 방산, 원유, 에너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언제든 즉각 이런 갈등이 중단될 가능성은 고려해야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장은 지금은 미국과 이란 관계의 불편함을 반영하고 있네요. 전쟁 관련한 테마로 볼 수 있는 건 방위산업주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밤사이 미국에서도 로키드 마틴 등이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 석유, 유가가 어느덧 배럴당 66달러죠. 어제 국내장에서도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테마단에서 트레이딩성 움직임이 분명 있었고
있었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 상승,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LNG 비중이 확대되면 발주가 늘어나니까요. 해운과 운송도 어제 해운주가 강세를 보인 맥락이 되겠죠. 물론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한 키워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제 대한해운, 페노션, 흥하해운 그리고 STX 그린로직스 이런 쪽의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일 겁니다. 그 외에 좀 더 나아간다면 전쟁 테마는 보안이나 방사능, 식량, 비료, 전력, 재건까지 갈 수 있으나 우선 앞단에서는 이 정도가 반응을 보인다. 기억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미국과 이란에 대한 얘기였고요. 미국과 한국의 키워드도 봐야겠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대한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계획이 발표가 됐었죠. 세 가지 분야였습니다. 가스 화력 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그리고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결국에는 에너지를 앞단에 둔 움직임이 일본에서 미국의 투자 1호로 발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2호로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 그리고 한국도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출국을 했고요. 투자 프로젝트 실무 협상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3월 초에 대미투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움직임일 겁니다. 결국 그러면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선 혹은 에너지 관련한 사업 등이 되겠죠. 원전과 조선, 석유화학, LNG, 석탄 이런 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한국의 시공 능력, 결국 미국이 원하는 원전 르네상스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 측에서 강력하게 원하는 부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 측은 마스가요. 미국 해양행동계획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던 만큼요. 일단 원전과 조선을 앞단에 미국과 협상의 키워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석유화학, 미국의 현지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를 원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또 EPC 사업에 대한 얘기, 결국 원전과 석유화학이 모든 키워드에 일부 건설주들이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LNG 개발 사업에 참여하길 원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나올진 모르겠으나 조선과 원전의 이제 키워드가 조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전 밸류체인 한 번 더 볼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이 원전 르네상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죠. 이게 설계 쪽 등 사업을 정비하는 쪽 여기를 맡고 있는 한전기술 혹은 한전 KPS 아니면 주기기 담당인 웨스팅하우스나 혹은 홀텍 이 모든 사업체들과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아니면 EPC로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이런 쪽이 체크가 될지 홀텍과 사업 이슈가 부각되는 쪽이 또 태웅입니다. 이런 태웅 쪽을 흐름을 봐야 될지 전력을 봐야 될지 일단 원전의 밸류체인은 언제든 기억을 해놓고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앞단에 두는 건 언제나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BHI 등등이 되겠죠. 원전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뉴욕으로 가보시면 뉴욕장의 테마 상승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습니다. 전쟁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정유, 석유가스,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요. 방산과 드론, 전일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이란의 불편한 흐름, 유럽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을 반영했을 겁니다. 금과 은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중장비와 인프라 같은 경우는 13F의 인프라 투자 이슈 있었고요. 디어가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올라섰습니다. 캐터필러가 굉장히 좋은 시세를 뿜어냈었다가 디어가 또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원전과 우라늄 쪽도 시장 대비는 강했네요. 반면에 빠졌던 쪽이 이쪽입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서일까요? 항공주 불편했고요. 태양광, 블록체인, 전기차, 구리 알루미늄, 자율주행, 반도체 소재 장비 등등에서 하락의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었네요. 자, 주요 섹터 등이 좀 부진했다.
하락했다 보니까 뉴욕 증시 3대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며 끝이 났습니다. 앞서 체리앵커 말씀 주셨던 블루아울 이슈로 인해서 3호 대출 시장의 우려가 부각됐고요. 지정학적 불안이 확산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톤다운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AI 종목은 조금 선별적인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월마트의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회한 점, 뉴욕 주지사의 로보택시 시범 계획을 철회하면서 테슬라 진영의 센티 위축이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매수 유입이 있어서 테슬라는 상승으로 주가 방어하는 흐름은 나타났네요. 겨우 딱 상승에 걸쳤다라고 볼 수 있는 시세였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장의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체크하러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에서는 사실 오늘 기대 요소가 국내 내부적인 모멘텀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됐고 유가가 올랐죠. 이게 만약에 좀 사태가 격화된다면 또 꽤나 오래 걸리게 된다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이고요. 트럼프가 10일 기한을 냈죠. 공격을 하게 된다면 작년에 했던 공격보다는 훨씬 더 강력할 것으로 시장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측에서 좋은 대화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것은 조금 뉴욕장의 낙폭을 줄이는 우호적 흐름이었어요. 이 지정학적 우려가 어떻게 진정돼가는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블루아울 펀드 환매 중단 소식으로 기업 대출 부실할 가능성이 있었죠. 트럼프의 무역 압박의 위기와 기회로 본다면 결국에는 한미 협력과 관련한 산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일 거고요. 무역 압박으로 본다면 관세 리스크 고조 등이 있을 겁니다. 한미 협상의 기회로 보면 앞서 봤던 원전, 조선, LNG 등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일정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과 GTC가 있죠. 반도체 혹은 피지컬 AI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마로 볼까요? 전쟁 관련주 그리고 동전주.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동전주, 재무 이런 측면에서 코스닥의 상폐 요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한 기업들의 조금 달라진 움직임이 일부 동전주의 시세를 이끌 수 있다라는 논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SK증권도 그 맥락에서 또 증권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2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테마로 이런 동전주의 키워드를 안고 있는 일부 종목들이 움직일 여지 정도는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관전 포인트요. 자, 미국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속에서 채권 수요가 늘어나며 채권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과 코스닥 ETF 쪽의 자금 유입으로 봤을 때 이게 액티브가 됐던 패시브가 됐던요. 시총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종목들, 성장주이기 때문에 로봇바이오, 2차전지 다 금리 하락과 수급 유입의 힘을 같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이오는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생물보안법 등의 이슈일 텐데요. 그래서 바이오 공급망의 틈새 수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로봇과 우주 대비 조금 약했다라는 점에서 반전 시세가 언제든 나올 명분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달리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RNA 쪽의 키워드를 좀 보자라는 시각 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뉴스상으로는 ST팜도 긍정의 시각이 꽤 많이 놓이고 있어서 아이즈노믹스, 올릭스, ST팜 이런 RNA 키워드 안고 있는 종목들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전쟁과 한미 협력 이슈였고요. 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스피어가 416억 원의 이제 특수합금 계약 공시를 냈습니다. 매출액 대비 굉장히 큰 규모였었고요. 아마 또 스페이스X라는 키워드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피어의 오늘의 움직임 어떻게 반영되는가 궁금하고요. GNC 에너지는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애프터마켓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의 영향이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으로 본다면
있었던 얼추 오늘 중요한 것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미국의 PC 물가 데이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울타뷰티 등 미국의 이제 화장품과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어제 LNC 바이오 대단했었죠. 엄청난 수급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바 글로벌 실적 등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달바 같은 경우는 실망감에 주가 변동이 굉장히 컸었던 종목인데요. 조금 달라지는 포인트가 생겨날지 어떨지 지켜보시고요. GTC 일정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조선주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 아직 살아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조선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일 시세가 좋았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조선주와 관련되어 있는 미국발 호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또 좋았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렇다 할 만한 호재,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밀려나는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요. 2026년 조선 3사 주가 평균치는 11.9%가량의 상승률로 집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6년 코스피의 주가는 27.8%를 기록하면서 이 코스피 지수 대비 조선 3사의 주가가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조선업 관련 이벤트가 부재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제 오랜만에 또 미국발 호재가 터졌죠. 해양 행동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이 시간, 어제 이 시간 민영 앵커가 전달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유소식이 희소식인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메리트로 작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에서 이번에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첫 번째 함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건조가 가능하다라면서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완화시켜줬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일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이 두 가지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해관에서는 올해 272억 달러, 한화로 약 4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군함을 또 전력화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신규 군함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일감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집히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시각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그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코멘트들과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 발표와 관련해서 불확실성 완화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브릿지 전략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인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군함의 한국 건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선과 군함을 구분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건조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군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화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상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똑같이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군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조금 더 민감한 분야이다 보니까 표준화에서 대상의 제외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 해외 건조 자체를 차단한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우리나라 쪽으로도 기회가 떨어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IM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는 사뭇 다른 기조로 리스크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미국의 법안 통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결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의회라든지 해군부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시각과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떨어질 기회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리스크, 관련 법안이 아직 완벽하게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을 조금 더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투자자 Q&A를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번에 오랜만에 호재가 터진 만큼 그리고 앞서서 이 군함과 관련해서 지금 해석이 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입니다. 군함과 관련해서 건조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가 여기서 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 조선사의 수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점이 이제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통과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행정부와 미국 해군에서 동맹 협력 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바 있기 때문에 기조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선소 생산 능력 부족은 결국에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동맹국들의 협력에 필요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 사실이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확정된 수혜는 아니고요. 정책 옵션 기대감 영역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함 같은 경우에는 표준 설계에서 제외가 됐다고 했는데 왜 기대감이 붙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기는 했지만 표준 설계는 이제 상선에는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군함 같은 경우에는 방사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조금 더 민감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틀을 갖고서 만들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해외에서 건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따로 떼어내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건조 금지와는 별개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로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조선주의 주가에 군함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선주의 핵심 주가 모멘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선 2025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조선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과 LNG선 수주 잔고 이것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산 모멘텀이 곁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군함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고 어쨌든 행정부의 이 기조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쪽으로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법안 통과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LNG선 수주 잔고라든지 이미 확보해 놓은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좋은 일들만 예정이 되어 있지만 통과 안 될 경우에 리스크를 대비해 봐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밸류가 압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변수가 확대될 경우에 변동성도 함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의주시를 해봐야겠지만 구조적인 수주 사이클 소멸은 아닌 만큼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이제 이슈가 터진 만큼 호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선사를 골라봐야겠죠. 직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한화오션이라는 쪽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간접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HD 현대중공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새롭게 발표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 함선, 그러니까 첫 번째 배는 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선도함 건조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거제 조선소에서 그리고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울산 조선소에서 이제 또 건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부터 만들어내야 하는 배는 이제 미국에서 협력을 하거나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 맞닿아 있는 기업이 바로 한화오션이라고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 또는 또 오스탈 소유 조선소에서 함께 협력을 하고 배를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지에서 원활하게 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결국 이것은 실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조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낙수 효과가 예상되는 쪽도 살펴볼 텐데 바로 조선 기자재 쪽이 낙수 효과가 예상되는 쪽이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 거래처들 쪽으로도 예상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기업들의 자국 조선소 투자 및 현지 업체 협업 과정에서 도크라든지 크레인 등 인프라 고도화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내용도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크레인 같은 분야에서는 미중 갈등을 주목해 보신다면 중국이 이제 세계 1위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중국을 미국이 배제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반사수혜가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러티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대임스가 대표적인 크레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 자체는 작년에 많이 오른 데 이어서 올해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5%가량 상승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단발적인 상승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전고점 수준을 다시 한번 터치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이슈 플레이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에서 찾는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이쪽 조선주 쪽으로도 많이 들어왔고요. 공통적으로 담고 있었던 종목은 하나오션이었습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하나오션이 교집합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 하나오션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4분기 실적은 다소 실망스러웠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조 2,278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89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약 50%가량 하회하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걸까요? 특수선 부문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인건비 같은 이제 일시적인 비용 반영이었다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일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 조선 협력 이슈가 터진다든지 뭐 캐나다 잠수함 등 이러한 사업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가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들의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 증권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항목은 지금 충족이 됐죠. 어제 미국에서 조선 협력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터졌으니까요. 그래서 어제의 상승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슈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어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와 관련해서 또 호재가 터진 만큼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주가 탄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오늘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업을 협력을 해서 인도에서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그리고 함정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 미국의 이슈에 반응을 잘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시장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해의 랠리가 올해에도 나타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플랜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MTNW 김진만 위원과 함께 한 주 마무리하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양지수 정말 대단했죠. 코스닥 총 상위 종목들의 급등도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어제입니다. 이게 정말 수급의 힘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 장의 하락, 이란과의 조금 지정학 리스크의 고조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어떻게 소화할지 궁금합니다. 명절 이후에 공격적인 베팅을 다짐하셨던 투자자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뭐 악재 아닌 악재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전면전 일어날 확률보다 이전에 베네수엘라 쪽에서 일어났던 이슈처럼 짧고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요. 이제 뭐 방송 오래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매 연휴 때 이전에 얼만큼 많이 빠지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었었던 시장이 얼만큼 올랐고 그 다음날 맞아. 저희는 사실 어제도 저렇게 올라갈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금 쪽에서 기관 자금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외국인 쪽에서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공매도 쇼커버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지수를 끌어올리는다. 즉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팔고 코스닥 쪽에 쇼커버를 하게 되면서 수급 자금들의 이동이 좀 일어나게 됐습니다. 보통 이게 어제처럼 단발적인 이슈로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 2거래일 정도는 더 갑니다. 보통 쇼커버가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한 번, 두 번 정도의 연쇄 작용이 일어나니까 오늘 뭐 미국 시장이 혼조했다 하더라도 크게 한국 시장은 굳건할 거다라고 생각되고 요즘 미장보다 국내 시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우려스럽던 부분들은 코스피는 어느 정도 이익 개선세가 일시 올라갔기 때문에 즉 이제 지수는 올라갔는데 오히려 PER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코스닥은 사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내에서 돈 버는 기업들이 거의 다 없기 때문에 PER이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장에는 크게 상관이 없으나 약간의 조정장만 나와서 코스피는 어느 정도의 바닥권을 다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코스닥은 그게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정책적인 요소가 다분해서 ETF 자금들도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굳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난 안 해.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즐길 거는 즐기고 적절하게 거품 안에서 우리가 씻고 나오면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해야 되죠. 섹터를 정해서 싸워야 되는데 네. 이제 상위권 종 섹터 보시게 되면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어제 올랐는데 이제 오늘 만약에 바톤 터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과 그다음에 로봇 정도가 이제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안에 안정적인 측면, 즉 이제 어느 정도의 이익 개선세가 이루어지면서 수급이 조금만 더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소부장 쪽이 지금은 조금 안정성으로는 좀 이제 당장 오늘 매수한다라고 하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성비 측면 어느 정도 기간과 간격 조정이 있은 이후에 바닥권에서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기 좋은 그런 부분들은 로봇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오늘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실적 기반한 랠리의 느낌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점이 언제나의 약간의 불안으로 작용은 되고 있으나 그래도 수급적인 논리에서 충분히 더 즐길 거리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코스닥 상위 섹터들로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의 차례도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로봇으로 대응할 때 시총 상위로 본다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좀 다른 로봇주를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현대차 그룹주 하나는 갖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형주 코스피 단으로 토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현대차, 현대오토웨버, 현대글로비스 요 정도 라인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혜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글로비스가 일단 먼저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비스 H1만도 요 두 라인 정도로 일단 그 대형주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 눈을 살짝 돌리면은 뭐 이제 이전에 강자들이었죠. 뭐 삼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수급의 논리상 여기서 더 올라가면 진짜 너무나 고평가긴 합니다만 뭐 고평가를 즐기고 나오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수급 논리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많이 눌렸던 삼연 정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피지컬 AI의 자극 일정이 GTC 등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의 키워드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코스닥으로 봤을 때는 삼현과 레인보우 이렇게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에서 바이오도 시총 상위에 다수 포진이 되어 있고요. 어제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케어젠 보면 놀랍습니다. 이런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바이오단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7만 원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가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2차가 10만 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 홀딩입니까?
일단은 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제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에이프릴 바이오만 봐도 올해 바이오 농사는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좋은 이제 이슈와 함께 엄청나게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많이 올라가서 제가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가긴 했었는데 7만 원을 달성을 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6천억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목표했던 시가총액은 한 2조 조금 넘어선 구간이어가지고 여기서 한 20-30% 추가적인 상승세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 조금 이제 중장기 투자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어제 바이오 쪽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고른 수급이 나왔던 가운데 기사나 이슈가 나왔던 특정 종목들이 조금 더 삼천장 대학이라든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조금 동일선상에서 출발은 하되 그날 조금 기사가 됐던 부분들이 많았던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래서 뭐 사도 되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YT오젠도 다 좋지만 일단은 당장 이제 에이비엘 바이오가 가장 이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빼고 사실 다른 종목들은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군들 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당장은 에이비엘 바이오가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에이프릴 바이오를 한 6월까지 모아 가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가 쉽지 않은데요. 삼성전자도 20만 원까지 그냥 일단 끌고 가자라는 의견을 계속 주시기도 하셨고 에이프릴 바이오 또 7만 원 돌파인데 추가적으로 10만 원까지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라는 점. 소외된 바이오 쪽에서는 에이비엘 바이오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러면 로봇 바이오 했으니까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이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금방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익 개선세 기반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더해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IB들이 이 반도체 수요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즉 이제 가이던스가 다 틀리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실제로 12월, 2월 참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목표 가이던스 자체가 거의 50%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수치상 그냥 끝을 잡는 거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지금 막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 막 살짝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20만 원과 100만 원을 목표로 하되 이게 1차 목표가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만약에 맥스가 최대치로 보시게 되면 24만 원과 하이닉스의 130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소부장들은 지금 덜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굳이 2차 전지와 바이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워낙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수급상 오히려 수급을 뺏겼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저는 아쉽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많이 안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익 개선세 위주의 사이클에서 증설 사이클로 넘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소부장을 지켜보자. 물려도 여기서 이제 손해를 봐야지 나중에 살려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초보 투자자들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다른 섹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섹터를 다 제외하고 반도체만 100%의 비중을 가져가셔야지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중수 이상이면 이 순환매를 잘 즐겨도 되지만 내가 최근에 주식시장에 입장한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은 반도체만 하셔도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제가 예전부터 관심 갖고 있었던 KC텍을 여전히 소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지난주였나요? TFE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괜찮은 상승세가 나왔는데 여전히 TFE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켓 대장주였던 리노공업과 ISC, 그다음에 TFE 중에서 하단에서 가장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TFE다라고 생각하고요. ISC가 SK그룹 내 인수가 되면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 향 여러 가지 소켓 매출을 이제 TFE가 독점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그다음에 2월에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멀티플이 확장된다는 점 TFE가 갖고 있는 가장 매력도 중에 하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본적으로 필두로 KC텍과 이제 TFE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주호 본부장님은 소켓에서 리노공업 얘기하셨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TS 얘기하셨고 오늘 또 김진만 위원님은 TF 얘기하셔서 이 TS 소켓 쪽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조금 높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 주셨던 KC텍 상승률이 좋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룸이 더 남아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네요. 반도체 중심의 전략을 초보 투자자라면 구사하라라며 이야기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 반도체만 보고 있으면 다른 거 갈 때 너무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마치 다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못 산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섹터도 볼게요. 오늘 만약에 뭐 반도체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이 또 좋을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경우에는 이 한미 협력과 관련한 키워드에서 조선, 원전 등이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만약에 반도체가 쉬어갈 때 보통 수급의 이동성으로 이제 조방원이 가져온 이야기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시점에서 나온 질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조선과 방산, 이제 방산까지 더해서 이제 조방원으로 조금 이제 틀을 넓혀서 하면 가성비가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어느 정도 20%의 조정을 받았고요. 여전히 이슈 몰이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조선과 방산 쪽은 적절한 좋은 기간 쪽에 이제 기간 조정과 간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코스피 대형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제 방산 3사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3사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실 구간에 있는데 요즘 이제 ETF 투자들이 많이 늘어서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이제 연금 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반도체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조선 쪽 ETF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종목은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ETF 투자를 하신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조선 쪽에서는 그냥 하나오션만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조금 윤택할 거다. 굳이 이제 HD 현대그룹주도 좋은데 너무나 많아가지고서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오션 혹은 하나시스템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당장 오늘 매수를 하고 다음 주까지 한 10% 정도만 나는 수익 보면 돼라고 하시면 조선과 방산 쪽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전 쪽은 조금 이제 개별주 성향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중소형주들이 탄력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S&T 에너지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돈 잘 법니다. 돈 잘 벌고 있는 가운데서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쪽 멀티플까지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여전히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저평가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S&T 에너지를 원전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선과 방산 쪽은 대형주 혹은 ETF 위주의 투자가 지금은 좀 더 재밌을 거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방산 ETF도 한번 같이 저희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S&T 에너지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진만스픽 종목이 AI 반도체 쪽이네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세미파이브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IT, 즉 이제 반도체계 바이오라고 이야기하는 파운드리 쪽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D램과 낸드 쪽 잘 나가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저는 파운드리 쪽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익 개선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 아까 KC텍과 이제 TFE를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죠. 테마성 이슈에 순응해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이제 그 안에 선별을 하게 되면 세미파이브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이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 설계 즉 ASIC 전문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나 두산 같은 글로벌 이제 고객사들을 조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우리가 관심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D램과 낸드 쪽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파운드리 쪽 흑자가 과연 이제 우리의 눈앞에 언제 보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서 파운드리 관련주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 거기에 더해서 세미파이브까지 여러분들이 밸류 체인에 넓혀서 관심 가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소액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AI ASIC 성장으로 추가적인 성장세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전략, 이제 설 지났으니까 추석도 이제
대비를 해야죠. 아마 떵떵거리고 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떵떵거리고 가지 못하셨던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제 핸드폰 켜시고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제 QR코드 찍으시면은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에서 우리 추석에는 떵떵거리면서 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전략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늦지 않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명절에 이제 어깨 쫙 펴고 고향에 내려갈 수 있는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꼭 스캔해서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과 함께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